안녕하세요, 이상혁입니다. 앱알못도 바로 하는 앱 사용법 시리즈. 오늘 노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 동안 제가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노션의 가장 기본에서부터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노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화면 소개, 각 메뉴별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어떤 것들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노션은 그냥 일반 텍스트 문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워드 같은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앱이 아니고, 노션은 뭐와 같다? 이런 위키피디아 같은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만들어 드렸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절대 뭐 하지 마라? 템플릿을 만들지 마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페이지를 만들면서 구성 내용을 들어가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죠. 여기 점이 6개 되어 있는 부분과 플러스가 되어 있는 부분, 점이 6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이 블록, 그죠? 여기 보면 각각의 요 칸 자체를 뭐라 불렀습니까? 블록이라 불렀죠. 그죠? 요 한 줄을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 자체를 변화시킬 때, 바꿀 때 요 점 4개짜리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밑에 새로운 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는 더하기를 누르시고,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는 그 블록의 속성만 바꾸게 되어져 있고요. 더하기를 누르실 때는 뭐가 되어 있다? 밑에 추가되는 것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자료, 미디어, 그 다음에 땡겨오는 여러가지 인베디드 내용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노션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죠.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뭐가 같다? 각 페이지를 이렇게 쭉쭉 쌓아놓는 것 같다. 그래서 테이블은 이렇게 테이블로도 보실 수 있고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업무를 진행대한 보드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마치 트렐로 같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트렐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칼렌더 안에다가 일정이나 이런 날짜 같은 거 적었을 때는 캘린더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 형태로, 이건 무슨 뭐라고 할까, 쇼핑몰처럼, 아니면 무슨 뭔가 자기의 어떤 뭐 수집품 같은 거 이렇게 사진 같이 넣어서 막 할 때 이런 갤러리 같은 거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가지로 보여질 뿐이고, 사실 기본은 뭐다? 이렇게 한 그 테이블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가 묶여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늘은 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 베이직 블록을 첫날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첫날 요 베이직 블록과 그 다음에 인라인에 들어간 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요거 가지고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그래서 페이지 만들면서 들어가야 될 미디어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와 비디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 어드밴스드 블록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스 블록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이 템플릿 버튼, 요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나만의 템플릿 작성하기입니다.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노션 앱을 소개를 시키는 중간에 지지난주에 노션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뭐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무료긴 하지만 여기에 내용들의 세팅을 보면 여기 업그레이드에 원래는 여기 있죠. 페이지 앤 블록 이 부분이 뭐였어요? 5,000개까지였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요게 제한이 풀렸습니다. 5,000개가 아니고 언리미티드로 제한이 풀렸어요. 그리고 근데 그 제한이 풀린 것은 되게 반가운 일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블록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블록과 그 다음에 페이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단지 이게 완전히 무료로 풀렸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요것만 언리미티드로 풀렸고요. 나머지 요 게스트 5명까지만 데려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오메가까지만 되는 거, 이거는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직접 여러분들이 파일을 올리거나 하는 것들은 오메가가 넘어가면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좀 분명히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단 말이고요. 그래서 요 내용 참고 미리 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노션 4번째, 이번에는 제가 어드밴스드 블록,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어드밴스드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블록을 만드시려면 뭐부터 해요? 슬래시부터 눌러요. 그죠? 어드밴스드 블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이블 오브 컨텐츠예요. 자, 새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페이지는 테이블 오브 컨텐츠, 요거를 만들 거예요. 자,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목차입니다. 목차인데 저희가 보통 워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 구글 독스도 그렇고 따로 그 목차를 앞에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아요. 실제 글을 쓰면서 자동으로 목차가 그려지도록 진행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슬래시하고 저희가 제일 큰 헤딩, 그쵸, 여기 맞춰져 있는 제목이 헤딩만 맞추면 자연적으로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겠다고 클릭을 해서 놔두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써있죠, add headings to create a table of content가 있습니다. 헤딩을 넣으면 목차가 생긴대요. 자, 그래서 슬래시를 넣고, 그 다음에 h1이면 슬래시 1을 누르면 h1이 되죠. 헤딩 제일 큰 제목입니다. 제일 큰 제목에 놓고, 여기다가 뭐 이름을 좀 써볼게요. 큰 제목, 위에 조그맣게 테이블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막, 이 기본은 텍스트니까, 그죠? 텍스트를 막 넣습니다. 내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하위 제목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슬래시 2를 누르면 헤딩 2가 나오죠. 2에 그 다음에 아래 제목, 아니면 뭐 부 제목, 이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자, 해당되는 내용도 이렇게 적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예요? 웹페이지예요. 웹페이지다 보니까 클릭을 하면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겁니다. 엔터를 하시면요.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누르시면은요, 어느 정도 여기 가지고 있는 테이블 안에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되면 다른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다른 단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 부제목으로 해서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제목 안에 또 소제목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슬래시하고 세 번째 헤딩 하면 소제목, 그쵸? 자, 이 소제목 위에 거는 소제목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내가 슬래시하고 3번에서 소제목 2번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탭을 막 만듭니다. 해서 문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걸 클릭하시면 딱 그 내용대로 앵커가 걸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바로 가기가 되는 거죠. 이 안에다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도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해서 뭐 주지 이미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소리 같은 이런 거 넣는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들어가겠죠. 상관없어요. 여기에는 뭐, 그러면 여기에 부제목으로 뭐 수업 소개, 메모, 뭐 큰 제목으로 해도 되겠네요. 소개 1번, 소개 1번, 메모와 생각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될 겁니다. 소개가 나오고요. 그럼 요걸 클릭하시면 되겠죠. 2번은 뭐 다른 것도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차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드밴스드 블럭에 자, 두 번째는 자, 매스 이퀘이션이죠.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거, 방정식 같은 거, 공식 넣는 것들이죠. 요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수학 방정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ax 플러스 뭐 b는 어쩌죠 이런 것도 나오죠. 이게 저렇게 방정식 형태로 폰트가 바뀌어 버려요.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fx 뭐는 어쩌죠 이렇게 나오는 것도 ax 플러스 b다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도 바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으시고 우리 그 기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수학 기호들 있죠. 예, 이런 수학 기호들 이런 것들 갖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럼 함수 뭐 분수 표시마 이런 것들 쭉 내용들 나오죠. 이런 것들 수학 기호 넣어서 내용들 넣으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자주 쓰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안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렇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저희가 하려고 하던 템플릿 버튼입니다. 템플릿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요것도 새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가 템플릿 버튼을 쓰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템플릿 버튼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슬래시 하시고 버튼이죠. 버튼 템플릿 버튼 출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add-on new to도가 되어 있어요. 템플릿 버튼을 누르시면 가장 기본 설정이 투두리스트를 만드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제목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 아니 이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 상태로 그대로 클로즈 누르시면 이렇게 add-on new to도가 나오죠. 요게 버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보세요, 투두가 나오죠. 한 번 더 하시면 투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투두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기서부터 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투두 나오죠. 자, 1번. 자, 두 번째 투두가 어디 나오냐, 2번 위로 나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투두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페이지 안에다가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요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기다가 템플릿 버튼 누르시고 원하시는 걸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내가 이미지를 넣고 싶어. 아니야 뭐 일단 글자부터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헤딩을 내가 넣고 싶어. 그럼 일단 이거를 지우시고요. 이거는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헤딩 1에 뭐 예를 들어서 제목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엔터 치시고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요.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에 뭐 하고 부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써야 될 내용에 어떤 제목을 붙여두는 거예요. 제목 붙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글씨를 쓸 때 요것만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뭐 이렇게 제목 뭐 1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목 붙이기 누르시면 또 밑에 또 붙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아래 붙는 게 아니고 어디 붙어요? 위에 붙습니다. 요 제목 2 딴 데 놓으셔도 똑같아요. 제목 하면 요 제목 3 최근에 거 전에 붙였던 거 여기다 이제 막 추가를 막 추가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넣어서 슬래시하고 다른 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넣고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가로줄도 넣고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만드실 때 이렇게 지워보고 템플릿을 만드실 때 일단
중요한 건 템플릿 버튼을 만든다. 그죠? 그리고 기본은 투두로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템플릿 버튼에 제목을 넣는다. 이름을 넣는다. 그래서 뭐 이미지 넣기. 이렇게 했으면 여기 내용을 지우고 그 다음에 imgm 이미지 넣을 수가 있겠고, 그쵸? 이렇게 돼 있죠. 자, 클로즈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 넣기 클릭하면 바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세요. 표를 만들 때도 템플릿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테이블을 하나, 인라인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여기 클릭하시면 뉴 템플릿이라고 나와요. 그죠? 요거는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템플릿 만들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뉴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자, 여기 보셨던 요 테이블, 요 테이블에 요 한 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 페이지에 들어갈 템플릿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지우고요. 지우고, 그 다음에 뉴 템플릿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기획서를 하나, 뭐 템플릿, 그래, 기획안을 하나 넣겠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큰 제목을 하나 넣고, 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에서 뭐 문제에 대한 뭐 인식을 하고, 뭐 세 번째에서 뭐 그래서 뭐 이슈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이 들어간다 칠게요. 1번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칠게요. 자, 이게 기획안 폼이 됐습니다. 자, 폼이 됐으면 요걸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놔두시면 여기 기획안이라고 뜨죠. 자, 뉴에서 기획안을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기획안이 나옵니다. 자, 기획안 1을 쓸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뭐 어쩌죠, 이게 내용을 적으실 거예요. 여기서 뭐 이슈가 되는 건 뭐다, 문제는 뭐다, 이렇게 적으실 겁니다. 자, 요런 내용들 적으시고 나서 나도 지금 여기 이게 떴죠. 기획안 1번, 아까 제가 제목 붙였던 거죠. 클릭하면 거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기획안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기획안, 자, 이렇게 해서 기획안 2번, 같은 템플릿이죠. 여긴 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템플릿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 다른 시장 상황, 자, 2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면 2번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야 될, 테이블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태그에다가 멀티 셀렉트로 해서 내가 뭔가를 넣겠다 그러면 태그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태그 1, 뭐 태그 2,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해당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속성들은 다 이 페이지 맨 위에 따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면 새로운 기획안, 새로운 템플릿을 만든다. 제안서, 이번에는 제안서. 자, 제안서를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공 제안,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우선순위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게 기본적인 템플릿이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제안서를 하나 넣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제안서 신규. 그래서 이런 템플릿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제안서 신규로 돼 있죠. 태그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템플릿 문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것 말고도 아까처럼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이미지를 넣는, 이 이미지에 넣으면 이미지 넣는 칸이 그냥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요? 뭐 비디오 같은 거, 웹 북마크 뭐 이런 것들, 파일 같은 거 넣는다든지, 파일 같은 거 넣으면 이렇게 생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자료 추가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다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 자료 추가를 누르시면 들어오고, 자 여기에 이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파일을 넣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템플릿에다가 페이지를 넣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신규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다 칠게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신규 문서를 하나 놓고, 여기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집어넣어요. 뭐 이미지도 넣고 싶으시면 이미지도 넣고, 템플릿에 들어갈 만한 것들 막 넣는 겁니다. 이건 아직 템플릿은 안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뒤로 가죠. 뒤로 가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신규 문서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처럼 테이블 오브 템플릿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요 신규 문서를 갖다가, 자 보세요, 드래그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때려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거 지우고요. 요거는 뭐예요? 신규 문서. 이렇게 해서 클로즈를 했어요. 자 여기에 이 신규 문서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신규 문서가 생겨요. 아까 제가 넣었던 내용 그대로 다 그냥 그대로 그게 템플릿이 돼버렸죠. 그래서 요걸 기존에 있던 페이지로 가면 새로운 문서로 해서 신규 문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바로 직접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작성을 해서 아까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템플릿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작성해서 직접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표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넣으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문서를 하나 만들어 두고서 그 문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템플릿을 누른 다음에 거기에 그 신규 문서를 넣어서 이거 자체가 템플릿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템플릿에 대한 내용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어드밴스드 블록 중에 세 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냐면 자 이거였습니다. 브레드 크럼프. 요거는 뭐냐면 요 파일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자 지금 요 페이지는 유튜브 콘텐츠에 자 에발못도 바로 가는 앱 사용법 시리즈 안에 리뷰 리스트 안에 노션이라는 것이다. 이 리뷰 리스트는 뭐겠어요? 볼까요? 요 리뷰 리스트라는 거는 요 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유튜브 콘텐츠에 에발못도 바로 가는 앱 시리즈에 요 리뷰 리스트라는 표 안에 노션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여기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죠. 자, 요 그 페이지의 위치를 집어넣는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어드밴스드 블록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기획서나 보고서나 아니면 뭐 원페이지 리포트나 다양한 형태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페이지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이 노션은 어지간하면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뭐 여러가지, 여기에 엑셀처럼 수학 공식이나 수학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이나 몇 가지 지금 빼먹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으시면 제가 추가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찍는 이 영상의 기본은
이런 노션이 됐든 그 다음에 뭐 다른 워크플로어가 됐든 뭐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새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빨리 적응을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노션 4번째 시간까지 모두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 순서대로 제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줌이라는 영상 화상 회의 앱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션 4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노션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시면서 전체를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댓글에 여러분들이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에다가 답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상을 모아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